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님을 한번 모실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제 책장 하나 와 있습니다. 바다와 나가 있고 이제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이 있는데 이 두 책 안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같이 엮어서 한 22카트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예, 첫 슬라이드인데 그 제가 조금 가볍게 좀 만들었습니다. 의선 선조의 아들로 태어났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뭐 신안동 김씨라고 영해 문중 출신인데 우리가 안동에서 내려온 지가 지금까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1630년 경에 그 이제 영해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우리 조부님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셨는데 운수업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셨고 돌아오면서 1945년에 귀국하면서 이제 어선을 한 척 구입해서 우리 축산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안동김치 문중이 살던 데는 안동인가 문중이 살던 데는 염장이라고 축산항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우리가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던 1959년에 우리가 이제 삼광호, 삼중호, 삼하호라고 이제 다 오대구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기선 저인망입니다. 허가가 있는 저인망 세 척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동해 안에 워낙 고기가 많으니까 뭐 물반 고기반 해서 엄청나게 이제 사업도 잘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선주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선주의 아들입니다. 배가 워낙 조그맣다 하더라도 선주만큼 안 돼도 선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우리 집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뱃머리에서 이제 멀미를 마스터하다. 그러니까 뱃머리에 나가서 멀미를 이미 터득을 했다 이런 취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선을 하다 보니까 어선도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뭐 보링구 같은 거 보링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시운전을 하러 나가는데 그 이제 형하고 저하고 배 근처에 갔더니 선원들이 배 타고 놀러 가자 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형하고 저한테 이 선원들이 그 선수 쪽에 앞쪽에 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형하고 모르고 나갔는데 조금 나가니까 막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멀미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선장실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그 다시 배가 집으로 돌아와서 배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뭐 그때 그 멀미가 좀 낫긴 했지만 그런 뭐 오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탔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근데 우리 실습선이란 게 뭐 내가 조그마니까 30도, 35도까지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 한 200명이 하고 있었는데 199명이 멀미를 했어요. 199명이 멀미해가지고 뭐 야단이 났는데 저 혼자 멀미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멀미 안 하냐. 그래서 저는 막 우리 동기들한테 굉장히 강인한 동기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 이미 제가 7살, 8살 때 이미 선수에 나가가지고 멀미를 뭐 이미 마스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살 실습선 타고 나가서도 멀미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멀미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멀미 안 합니다. 몸에 뱉기 때문에. 다음 장.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어선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배가 그 우리 배 이름인데 여기 뭐 보면 아마 삼광호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아버님이 그 위에 좀 파란 글씨로 배 날짜 사진 찍은 날짜를 써놨는데 4287년입니다. 단기 4287년이니까 1953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6.25
중인데 2월 달이니까 아직도 이제 휴전이 안 됐을 텐데 1953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여선이라 그러면은 고유한 기능은 고기를 담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수필집에다가 조금 재미있게 그거 말고도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더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난에 이게 이제 사용이 됐다. 그 이제 영덕 지방까지 그게 저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포항부터 이제 그 작동한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우리 영덕도 인문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제 피난을 갈 때 우리 집 어선이 또 세 척이 있고 큰 집이 또 어선이 두 척이 있었고 그 다섯 척에 우리 집안하고 어선들 선원들하고 다 태워가지고 처음에 방어진에 갔답니다. 방어진에 가서 이제 또 피난을 했다가 또 좀 방어진 쪽이 울산 쪽이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제 영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뭐 6.25 때도 큰 고생 안 하는데 이게 어선이 있으니까 이 어선이가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 방어진이나 영도에서 팔고 하니까 그 우리 뭐 집안이나 친척들 또 선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6.25를 지났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해양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이제 보러 갔는데 2박 3일 이제 영도에서 기거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영도에 대한 지리를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피난 때 영도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지리를 많이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거에 동원되는 선인데, 그러니까 1952년 아직 6.25 동란 때인데 우리 조부님이 뭐 저 선출직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막걸리 그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영덕 지방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뭐 동네마다 배 어선에다가 막걸리 싣고 가가지고 술도가에서 막걸리 사다 어선을 싣고 가갖고 그 붙여가지고 민들한테 막걸리 막 전달하고 뭐 술 파티하고 선거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좋아갖고 당선도 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선이 이 막걸리 싣고 선거 운동을 하는데도 동원이 됐다. 그게 또 한 가지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조의 길을 올려준 어선인데, 아까도 제가 이제 선조의 아들이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해운대 가서 그 대형 선주들한테 제가 선조의 아들입니다, 선조의 손자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태영 상선이라고 지금 대1항로에 다니는 저 상선인데 그 박영환 사장님이라고 그 저하고 뭐 굉장히 이제 가깝게 됐는데 뭐 많이 선배 되시죠. 한 5년 이상 선배 되시는데 우연히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유 그러냐고. 우리 아버님도 그 1945년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에서 사업하시다가 오면서 그 내항 다니는 조그만 상선을 사오셨대요. 상선을 사와가지고 남해에 가가지고 그 남해에서 뭐 남해로부터 여수를 하고 이렇게 연안 운송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태영 상선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 다니는 그런 상선 그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안 어른들이 아주 비슷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바다와 인연을 맺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선배님, 제가 비록 조그만 선조의 아들이고 손주지만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조의 아들로서 동급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아주 어깃밥 되었죠. 그래서 선조의 길을 올려준 선이다 이렇게 제가 수필에다 이제 썼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이게 대경호 자초 사건인데 참 제가 이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울렁울렁하는 그 사건인데요. 그때는 이제 어려가지고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공단에 새바람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새바람. 새바람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북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즉 북동에서 약
30도 방향에서 이제 바람이 쭉 계속 많이 불어옵니다. 특히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경상도 쪽은 동해안 쪽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보면 방파제가 북쪽으로 방파제가 길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 항상 남쪽으로 이제 압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배가 이제 1965년 동짓날인데 12월 22일 날 물가자미를 가득 싣고 우리 대경호가 이게 들어오다가 이 잿바람에 이 북동풍에 밀려가지고 방쪽 방파제에 이 배가 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야단났다 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아 우리 배가 막 돛대만 남아있고 배가 막 거의 가라앉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다 나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안에 이제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끌어올리는 게 큰 문제가 됐어요. 우리 툭사랑이 생기고 이런 편어선이 가라앉은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때 이제 한 방법이 이제 모구리라고 잠수부를 넣어가지고 그 이제 파공이 된 부분에 이제 그걸 막은 다음에 양수기 촌에 그 물풀은 양수기를 몇 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막 폈어요. 근데 배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물을 퍼내니까 이제 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그 대경호를 이제 포항에 조선소에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뭐 그걸 뭐 처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보험금이 너무 적게 들어서 그런지 이 가라앉은 배의 성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세배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대경호 사건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이제 배가 이렇게 그 하나 좌초돼 가지고 이제 없어지면서 우리 집이 막 수산업이 뭐 급격하게 예 그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뭐 배 사업이 완전히 이제 그 뭐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렇더라고. 이게 수산업이란 게 이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안 될 때면은 시꼼이라 그래서 일본 말인데 배가 출항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우리가 선주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기름도 다 넣어줘야 되죠. 그다음에 그 쌀, 뭐 부식 이런 걸 또 선주가 마련해야지. 그다음에 어선 선원들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선원들도 다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만에 들어오는데 아유 이틀 지나면 만선 해 올 걸로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헛방이에요. 그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막 주위에 이제 친척들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돈 빌려 가지고 그 이제 출항 준비해 주니까 또 내보내면 또 헛방이고 또 헛방이고 이게 이제 한두 달 지나가 버리면은 그만 완전히 이제 거들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이제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 50년대 이럴 때는 좀 사업을 잘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큰 집안이 막 엉망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거기 이제 tuk산항에서 다니고 중학교도 이제 영해중학교 들어가고 영해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다니게 되고 집안이 어려워 가지고 이제 그 뭐 딸 잃었을 방법은 이제 없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막 페인트 칠해 가지고 이제 빚 갚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집안이 전부 이제 와신상담하던 가운데 이제 아랫대에서 저한테 희망을 많이 걸게 됐어요, 어른들이.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을 많이 훌쩍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선장하는 1991년에 제가 또 우연하게도 상코 하베스트라고 내가 몰던 선박이 호주 에스페란자 앞에서 자초 사고가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초 사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내가 또 이 자초 사고를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낙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희망적인 걸 본다면은 이때 그 선장이 장달범치라고 아주 미남이에요. 그레고리 백을 듣는 미남인데 그 선장이 어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선원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조부님이 선장으로 처음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이 첫 항차예요.
처당차에 나갔다가 도로다가 자투가 됐어요. 저도 처당차에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장달범 선장이 그 뒤에 이분도 동해안에서 최고 가는 선장이 됐어요. 동해안에서. 우리 집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막 장달범 선장을 데려가려고 막 그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서 훌륭한 선장은 데려간다 그러는데 모셔가려고 프리미엄이 뭐 몇천만 원 붙었어요. 그래서 동해안 최고 가는 선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조금씩 회복할 때는 아이고 저도 이제 장달범 선장처럼 최고의 선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희망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동해안에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건조입니다. 1970년대 오징어 그 건조는 동해안 어가의 큰 이제 사업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들이 오징어 건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그 농가의 송아지 피구와 같습니다. 9월 달에 한 100만 원을 투자하면요. 3월 달에 이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팝니다. 오징어 건조가 된 그물을.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3배, 4배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아버지들이 이 돈만 빌려오면은 우리가 3배, 4배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금년 9월에 이게 동해안에서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를 부르는 그 용어가 다른데 그 두rum이라고 20마리를 한 축이라 그러고 저기 조금 뭐 틀린 것 같은데 한 발은 한 2,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징어를 사가지고 배를 바르고 뭐 씻는 작업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합동들은 오징어를 줄에다 넣습니다. 여기 저 위에 사진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피덕피덕해지면 이걸 걷어가지고 손질하는 오징어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축을 만듭니다. 20마리 축을 만들고 이걸 이제 그늘진 곳에 두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분이 핍니다. 하얗게 분이 펴야 이게 진짜 맛있는 오징어가 됩니다. 근데 비를 맞게 되면 이게 분이 피지 않습니다. 그럼 오징어 맛이 다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 마른 오징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오징어라는 것은 건조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동해안에서 이제 가족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아버지 혼자 할 수도 없고 엄마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 전 가족이 붙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직업으로서 페인트 칠인데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뭐 수산업에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13명이나 된 대식구를 이게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빚을 갚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60년대 후반 70년대는 이게 야반 도주라는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막 안 되면 짐 싸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아침 일어나면 뭐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난 아버지가 왜 그때 이렇게 어려울 때 야반 도주를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는 막 우리가 또 시골에 또 오래 살았고 전통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빚 갚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사실 이 아버지께서 이런 그 결정을 내린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우선 또 천주였고 또 아버지가 또 뭐 서울에 또 대학 다니다가 또 내려온 입장이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조선소라고 있어요. 우리 축산이 그래도 선 기지가 있으니까 조선소가 2개가 있어요. 조그만 조선소가. 그 설립회의가 있는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에 선들을 이제 올리면은 보통 이제 선원들이 그 페인트칠을 하게 됩니다. 페인트칠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페인트칠을 하는 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제 그 페인트칠을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해양대 졸업할 때 한 15년 동안 페인트 일을 하시는데 근데 페인트를 하면 페인트 일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마무리 작업 같은 것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형하고 저하고 이제 페인트 일 하는데 가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뭐 구석진데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솔 가지고 페인트를 먹여주고 아버지는 이제 높은 데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훌륭한 목수는 나무 조각을 적게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페인터 공 중에서 잘하는 페인터 공은 바닥에 페인터를 적게 흘리는 사람이다. 페인터 이제 높은 데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뭐 소리다가 너무 페인터를 많이 칠하다 하면 밑으로 쫙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페인터가 많이 낭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이 그 목당이라고 조금 빨간색 나는 그 밑에 있는 부분하고 위에 있는 흰 페인트 칠한 그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막 그 양쪽에 못을 쳐가지고 줄을 쳐서 그 선을 정확하게 그 페인트를 칠하셨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소위 말하는 로드라인이에요. 로드라인.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런 그 페인트 칠 그 하시는 직업을 선택하는 걸 보고 그 좀 사고의 전환이다. 큰 사고의 전환을 그 당시에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미역인데 미역은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전역이 많이 납니다. 우리 축산항에도 이제 돌미역이 있고 양식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을 채는 그 단위가 또 다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오리라고 부르거든요. 한 오리. 돌미역은 이제 동네 바위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제 동네 땅은 이제 동네 공동 소유인데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돌미역 하는 사람들이 사서 거기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이제 미역 부자는 자연적으로 나는 미역을 이제 건져서 이제 수입을 얻고 정배에다가는 일정한 돈을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양식 미역인데 이제 뭐 이제 그 바다 가까운 데다가 줄을 쳐가지고 이제 미역을 이제 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 미역이 정말 맛있죠. 미역국 끓이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에 생선에 대한 이제 품평인데 이제 꽁치, 오징어, 대구, 도루묵, 물고기입니다. 뭐 오징어는 다 이야기됐고 그 꽁치는 진짜 참 맛있는 건데요. 꽁치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요. 꽁치 잡아오면 그 한 한두 시간 안에 이 꽁치 회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꽁치가 몇 시간 지나버리면 물러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꽁치 회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동해안 항구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루묵은 옛날에 이제 천안 고기였는데 지금 이제 된장에 끓여서 먹으면 참 맛있고요. 그다음 물곰은 아마 곰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정말 시원하죠. 그 해장으로 참 좋은 곳이죠. 그다음 성게. 성게는 우리 일식집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많이 달려서 이렇게 하는데 안에 까고 나면 이제 노란 그 먹는 알이 나오는데 우리 동해안 축산 쪽에도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은 이 바위에 자랍니다. 바위에 자라는데 가서 이제 뭐 남자 아줌마들 가서 이렇게 김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돌을 이제 없애면서 이제 알 같은 데다 넓게 되는데 돌김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리는 거죠. 축산항 같은 데도 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젓갈은 이제 동해안에서 식혜라고 부르는데 특히 밥식혜 같은 거, 어떤 꽁치 식혜 같은 것이 참 일품이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정치망 어장이라고 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제 동해 뭐 다른 남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마을 앞에 그 바다 한 10m, 20m 그 구역까지 이제 그 군으로부터 이제 그 의장을 내가 할당을 받게 됩니다. 할당을 받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그물을 집어넣는데 지나가는 고기들이 의장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가지를 못하도록 그물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망이죠. 보통서는 그물을 끌고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여기는 이제 어망을 제자리에다가 이제 딱 그 멈춘 상태로 고기가 지나가면 잡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가을이나 겨울 지금쯤 되면은 이게 방어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꺼번에 막 100마리, 200마리가 그 동해안의 정치망에 들어가요. 그럼 막 그때 그 당시에도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가지고 횡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에 방어가 정투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횡재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총알 오징어라고 조그만 오징어가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고래가 어장에 들어가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덕 같은데 또 울진 같은데 이제 이런 그 고래가 이제 어장에 들어가서 죽어서 있는 경우에는 잡아와서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래는 이제 국제조약에 의해서 이제 잡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동네 그 검사님을 고래검사라 불러요. 고래검사. 왜 고래검사를 부르냐면 이 그 죽었다는, 그래서 시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서명을 검사한테 받아야 돼요. 영덕지청에 가가지고 이거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검사님을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고래검사님, 고래검사님 이렇게 이제 불러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양천새언록에 나타난 동해안 산수물인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 한문 서적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이제 양천이라고, 이제 양천은 염장이라고 우리 축산항에서 좀 한 10리 떨어진 우리 그 집동 쪽 동네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들이 이제 그 사시면서 1830년에서 한 60년대 그 사이에 효도를 이제 3대 걸쳐서 했는데, 그 기록이 이제 양천새언록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리긴 하는 거는, 이제 1839년에 우리 집안 어른이 영덕 현감 이장우 선생한테 김을 보냈어요. 명란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명란. 이 그 현감 이장우 선생이 부인상을 당해가지고 이때는 서울에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1839년 정월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 답신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귀하 그 어른이 보내주신 이 명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기록에 따르면은 동해안에 이미 죽탄항 같은 데는 1839년에 명란이 특산물로서 서울에 선물로 보내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염장이라 그럴까 그 보관 기능까지도 갖춰졌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도 이 양천새언록에 이제 나타납니다. 다음. 그다음에 그 우리 이진환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동해안에 이제 아까 그 이진환 선생님께서 그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물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향에 있는 여기 축산항, 여기 보면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만 떨어져 있는 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섬이었습니다. 동해안에 그러니까 울릉도하고 죽도 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축산을 옛날에 죽도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축산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섬이었습니다. 옛날 대동여지도 같은 데 보면 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왜구들이 동해안으로 쳐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항상 축산에 왔어요. 1390년부터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된 그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동해안에 올라오면은 섬이 하나 있으면 상륙하면 축산이니까요. 축산에서 바로 가면 이제 영해로 나오고, 영해 가면 안동이 나오고, 거기로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축산이 굉장히 좋은 물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오키나와에서 무역하러 왔다는 그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술이 그때는 뭐 그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뭔가 섬이 있는데 오면은 축산이기 때문에 이 축산이 동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축산에는 1390년대부터 이제 만호가 있었습니다. 만호가 수금 만호가 있었고, 지금도 거기 만호가 있었던 축산성이 지금도 청각이 남아 있고 봉화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13년에 축산포에서 이제 쌀 13,000석이 가라앉았던 기록도 있고, 중동 때 이렇게 조언을 체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상천에 이제 시출내기를 골려주는 방법입니다. 적도제가 있습니다. 이제 적도제 뭐 넵튠스 레벌리라 부르는데, 이게 적도에 배가 들어가면 옛날에 평선 시절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범선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용왕님한테 이제 뭐 재물을 바쳤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적도제가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적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용왕한테 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기원을 해서 적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해양대학교 축제할 때도 이제 적도제라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이제 하곤 했었는데 우리 상천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처음 올라온 항해사나 선원을 골려주는 그 방법으로 이 적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적도를 처음으로 지나가는데 선장이 저보고 적도는 붉을 적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이게 빨간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빨간 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도 레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적도라는 게. 그래서 이 적도 지날 때 이 적도에는 붉은 뭐 띠가 그어져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쌍안경으로 막 열심히 적도를 막 지날 때 막 찾았는데 한참 지났는데 적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선생님 적도가 없어 했더니 선생님 아이 친구 순진하기는 그 넓은 바다에 어떻게 그 붉은 선을 끊느냐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적도입니까 했더니 해도에 붉은 선을 꺼놨다 이거예요. 그래 봐보니까 해도에 진짜 붉은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우리 재밌는 상선 신출내기 권리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그 상태 뭐倫理 문제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뭐 특별한 성질입니다. 보통 이제 3등 항해사는 2년 만에 이제 특진을 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1년 만에 특진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재밌는데 이 선장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수로 유주선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수로 옛날에 호남 탱커 뭐 이런 배들도 많이 다니고 유공 같은 데 배들이 여수로 많이 다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배들이 다니는 속도가 한 12나트쯤 되거든요. 경제 속도로 12나트 정도 다니면 한 20km 좀 이제 차 속도가 됩니다. 근데 한 7노트, 6노트 되면 삼치가 많이 잡힙니다. 이제 우리가 고기보다도 더 빨리 뿌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7노트 되면 고기하고 그 가는 속도가 같으니까 낚시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하루 전에 제주도 지나면서 기관을 좀 감축을 해가지고 7노트를 가면서 이 낚시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3등 항해사가 선장이 그걸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선장이 좋아하는 막 낚시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만 장만해가지고 막 선장을 아주 기쁘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선장이 1년 만에 특진을 시켜줬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에는 이제 메사롱보이가 있습니다. 선장에는 그 사관이 2명이 있는데 선장만을 전담하는 사관이 있고 그다음 사관을 담당하는 이제 사관이 있는데 이 그 메사롱보이는 이제 선장을 담당하는 그 이제 사관입니다. 근데 이 선장이 근무 후에 이 목욕을 좋아해요. 이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피로도 풀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보이가 이제 미국에서 그 향료를 준비했어요. 향료를. 그래서 선장이 이제 당직을 마치고 내려오면은 바로 목욕할 수 있도록 물을 제가 따뜻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향료를 탁 넣더니 선장이 막 색깔도 좋은데다 냄새까지 좋아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제 이저 메사롱 보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항구 들어가면 또 다른 향료를 자꾸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선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자리가 나니까 특진을 시켜줬답니다. 네, 다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질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을 갖춰야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성질이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등대의 기능입니다. 등대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저 축산 등대 조그맣게 하얗게 보는 게 저기 이제 축산 등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등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등대는 등질이 다 다릅니다.
축산항 그 밑에는 포항의 장기갑 등대도 있고 올라가면 이제 흑보 등대도 있는데 이게 등질이 다 똑같으면은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항 등대는 10초에 한 번씩 깜빡인다. 그리고 빨간색을 이제 쏜다. 이런 것이 있고 후포동대는 5초에 한 번씩 깜빡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도에 기재가 돼 가지고 선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반짝임을 보고 밤에 보고 이게 축산 등대구나 알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축산항에도 어선들이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축산 등대를 찾아야 되는데 축산 등대를 못 찾고 그 북한에 있는 어떤 등대를 보고 북한 항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안개가 워낙 많이 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런 간단한 이 등지 그걸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랬든지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여성원들이 뭐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위에서부터 배워서 오지 이제 어떤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해운업 이거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어, 조금만 이야기. 바다를 이용한 민간의 잠깐만 뒤로 조금만 넘겨주실까요? 바다를 이용한 민간의 사업은 해운이 있고 수산이 있고 해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불만스러운 게 해양 수산 사실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해운이 없어져 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영문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션 앤 피셔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해운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용어로 된 거는 한국해양대학의 이름을 해양대학으로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해양이라는 건 상선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상선을 이용해 가지고 바다 위에서 무역을 하는 업은 우리가 해운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운업. 그러니까 옛날 해운항만청 할 때 그 해운이 우리 현대 해양수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해양이라는 개념 안에는 해운과 해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해운과 수산과 해양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수산이라는 거는 이제 해저에서 수산물을 캐지만 1차 산업인 것이죠. 해양 산업이라 그러면 심해에서 심청수를 뭐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풍력 발전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해양에 해당하는 거죠. 해운업하고 정경선은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2등 항해사 때 배에서 이제 쌍안경을 들고 이제 배를 관찰하던 그림입니다. 자, 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바다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조금 궁금했던 용어들을 그 뒤에 이제 상선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망해버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우리가 북한항구에 후방이 있는데 후방에서 우리가 배를 하나 자다해 온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자다해 온다고. 그래서 그 배를 자다해서 한 1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돼서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자다한다 자다한다 어른들이 막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도 자다한다 자다한다 그래서 나중에 야 이 자다한다 이렇게 사진 찾아봐도 안 나왔는데 해양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게 차타가 있어 차타 용선을 차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어촌에서 이 배를 용선해 온다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오는 걸 우리가 일본식 표현으로 차타를 자다로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링구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기관에 이제 피스톤을 좀 이렇게 뭐 연마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영어는 보링인데 이제 뭐 일본식 발음으로 보링구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새바람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선장하면서 배 타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용어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그 이제 배 사고가 나가지고 호주에 선장으로 이제 소송을 갔었어요. 보름 동안 호주 지방 법원에 이제 선장으로 법정에 이제 섰었어요. 선장 이제 뭐랄까 정인으로 이렇게 섰는데 정이 질문을 하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자꾸 해요. 저 부를 때 이제 캡틴이기 때문에 이제 정인석이 서 있으면 캡틴 이렇게 불러요.
캡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통역이 한국 통역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러면 김 선장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요. 자꾸 그 변호사가 영어로 캡틴 how do you think 이렇게 하면 우리 통역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김 선장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칠 무렵에 변호사가 저보고 뭐라 하더니 야 캡틴 캠 이러더니 그 캡틴이란 말의 한국 그 번역이 그러면이냐 그러면이냐 이렇게 해요. 선장이 돼야 되는데 하도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말을 이제 뭐 추임새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이 캡틴의 번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COW라는 카우란 그 영어의 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조선을 탈 때예요. 근데 선장이 전보를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캡틴 카우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카우 COW. 카우는 뭡니까? 소잔사죠. 소.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을 실어나는 배도 있어요. 가축 운반선이 있어요. 선장이 그 브릿지 전보를 가져왔어. 야 우리 유조선에 무슨 소를 싣냐 우리 배가. 소를 어떻게 싣냐. 회사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선장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전부를 뭐 똥똥해서 보낼 때요. 그래서 국장한테 국장 우리 배는 소를 실을 수 없다. 그 답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제 풀어가지고 선장 배에서 크루드 오일 워싱 할 수 있느냐. 이 크루드 오일 워싱이 뭐냐면 이제 유조선에 그 이제 내벽을 청소하는 방법이 원유 찌꺼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선탱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크루드 오일 워싱이라고 하는데 그 줄이면 COW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조선에서 카우로 선창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 선장이 그런 이제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카우를 서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웃음이 납니다. 자 다음. 그다음 선장이란 그다음 이거 뭐 좀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보는데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다시피 동아일보에 김민현의 그 바다 그리고 별 바다 배 그리고 별 그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은 39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하던 그 동아일보 기자가 상당히 그 재밌게 그 바다 이야기를 자꾸 읽고 저한테도 뭐 이렇게 카톡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냈어요. 교수님 이러더니 교수님이 한국 남성의 3대 로망이 뭔지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했더니 대통령, 마이스트로, 선장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 듣는다 했더니 정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이런 선장 같은 게 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제 큰 나라의 이제 뭐총그 이제 총 나라를 이제 살림을 책임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에스트로는 그 이제 그 관현악단의 이제 지휘자고 선장은 조그만 조직이지만 이제 총 그 지휘자가 되니까 이제 뭐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한국 남성의 로망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국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자 아이들은 한 번은 이제 마드로스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도 선장이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좀 좋은 기억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선장을 인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왜 그 일본 지금은 이제 처장님이잖아요. 그분도 그 취임사에서 나도 이제 뭐 선장으로서 여러분 선원들과 같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장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구나. 그래서 미기의 어떤 조직은 새로운 선장이 필요하다 할 때 또 선장에는 많이 쓰이고 제가 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물은 새는
배 위에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장은 선원과 선박 화물을 책임지고 힘든 항해를 완수하는 리더십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선장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느냐? 통신 수단이 이제 발달되기 전에는 국왕의 대리인이 선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왕으로부터 이제 칼을 받아서 그 이제 항해를 떠난 선장은 항해 중도 그렇고 그 이제 미지의 세계에 닻을 내리고 육지에 들어가면 칼을 꼽으면 거기서 중독이 돼 버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권위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권위와 이제 재량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통신 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지시가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선장은 우리가 상선에 있는 선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가족을 위한 희생 정신 그리고 고독한 항해를 성공을 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상징이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선장 교수가 최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선장 진급 32살에 이제 좌초가 이제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대학원에 또 진학했고 그다음에 김인장 법률사무소에 다녔고 99년부터 뭐 목포예대 교수, 부산대학 교수 2년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필집이 이제 두 권 있는 바다와 나는 이제 위기에서 제가 탈출한 내면 세계를 그렸다고 이제 보고요. 바다와 나에서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틈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어려웠던 시기를 탈출을 하고 또 고려대학 교수까지 됐느냐를 이제 제가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필 선장 교수의 귀향 자랑은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고 보니까 뭐 기자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그 뭐 시골 고등학교 나오고 영예 고등학교라는 이런 놈들 나오고 또 해양대학 지방대학인데 어떻게 고려대학 교수까지 됐냐 이게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또 아시는 선후배들은 야, 그 선장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겪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자꾸 물어봐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결국은 이제 어려운 점을 이겨낸 것은 이제 그 해양대학 그 교육 결국은 이제 엘리트 그 사관 교육을 또 받았고 또 선장이라는 자리에 또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 이런 게 또 강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받았지 않나. 뭐 그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이상한데 좀 중산층의 그 가정에서 좀 밝게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낙담하지 않고 됐지 않나 싶어서 그렇다면 그게 교육이 뭐 우리 집 교육이 어땠는지를 한번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고향 자랑해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고향이라는 건 이제 바다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장이 경험한 고향 바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단행본 해운산업 깊이 이렇게 등록됐고 동아일보에 연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제가 그 해상법 교수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 교수가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학문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지식을 습득하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한테 많이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오늘 이진환 교수님도 생각보다 길게 하셨어요. 근데 이진환 교수님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이 자질을 적성을 갖고 있어야 성공적인 교수가 될 수 있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정말 해양대학 가고 뭐 이렇게 선장하고 이럴 때는 교수 될 마음이 없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고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가 됐는데 교수를 해보니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교수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런 오늘 같은 모임도 제가 주선하고 하는데 너무 기쁘게 제가 하거든요. 뭐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칼럼도 쓰고 뭐도 쓰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야, 띵교수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데 제가 기쁨이에요. 너무 즐거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장이 아니라 해상법 교수라는 것이 결국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한두 장 더 남았는데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에게 바다란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바다와 나라는 수필집의 뒷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저 수필 형식으로 써서 마지막 저 장에다 이제 담았는데요. 그 바다라는 것은 결국은 넓은 마음과 성실함과 다양성을 우리 그 사람들한테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맨날 바다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넓은 바다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고, 그다음에 파도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그게 파도가 높이가 높든 작든 어쨌든 파도가 그 우리 집 앞에 모래사장에 계속 밀려와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거는 결국은 우리한테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열 번 하고. 파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함을 또 부여하는 것 같아요. 바다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동해안 그 7번 국도 가보면은 하나 같은 것이 없어요.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는 대로 바다 색깔은 다르고 단단하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부숴버리기도 하고, 산더미 같은 파도 막 7m, 8m 되는 파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출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또 갈매기가 있는 바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가 제공한 천지구로서 해상법 교수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아까 이제 가업이 지금 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를 안 거예요. 그리고 옆집이 또 조목수 집이라고 이 조그만 뗏마 있죠. 그 뗏마 노도선 그걸 만드는 집이에요. 우리 바로 옆집이, 우리 담장 옆이 조목수가. 그래 우리가 학교 갔다 올 때 보면은 막 저 큰 나무 이렇게 대패질 해가지고 막 둥글게 만들고 불로 끄고 막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이런 걸 늘상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선박 근도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부님이 또 우리가 5학년 때 철선을 건조하려고 계획조선으로 수협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게 저 3분의 1 돈을 못 넣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선박금융을 받았는데 이 자기 부담금 30%를 못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노란 딱지가 오는 거예요. 막 우리 언제 한번 학교 돌아갔더니 집에 뭐 조선 속까지 전부 노란 딱지가 붙어버렸어요. 이거 타협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이 이미 선박금융을 이미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상법 교수로서 경험할 거는 다 한 거죠. 그 선장까지 또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바다 인생 30년, 40년 하지만은 저는 60년 바다 인생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에 뭐 바닷가에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태평양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다가 뭔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 야 이거 배 타고 쭉 가면 대화태로 간다 그러죠. 대화태. 그 대화태가 이제 뭔지도 모르고 가면 바다가 있고 싶었는데 뭔가 바다가 저한테 뭘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결국은 우리 그 바다가 동해 바다같이 나한테 이 해상법 교수를 만들어 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저한테는 긍정과 부정의 바다입니다.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져 준 바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대경호 자초 사고가 초등학교 1학년 나가지고 집안이 망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뭐 학비도 없을 정도로 뭐 하루 쌀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정도도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바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해양대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선배까지 진급했는데 거기서 배가 자초 나가지고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바다, 부정의 바다인데 그걸 모두 극복하고 이제는 해상법 교수가 됐으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바다를 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객관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들 뭐 선주나 화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줘서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더 바다를 선용하고 인류가 번영이 되도록 그 역할이 해상법 교수인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요거 조금 뭐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조금 바다원화 때문에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집어넣습니다. 우리 그 최 교수님이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그 하신 그 최 박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내왔는데 절망은
희망이 막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2살 때 이제 내년 되면 30년이 됩니다. 1991년도 2월 달에 배가 좌초해서 그 가라앉을 때 제가 얼마나 절망이 왔겠어요. 그래서 나는 네, 끝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선원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이제 귀국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좌초를 이제 경험으로부터 좌초로부터 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91년도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막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정신적인 혼란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집안에 어른이 있었는데 어떤 어른이 명칭보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자네는 해서 이제 명칭보감 공부를 하는데 명칭보감 작곡 한그 130개 작곡가 돼요. 그래서 그걸 노트로 한 30여 권을 썼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한자를 이제 정자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책침이라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등 항해사가 그 이제 항로 표지 개정을 안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고가 그 배가 바다 위로 항로의 해도에 표시되지 않는 바위 위로 배가 이제 올라가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선장이 총책임자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저보고 책침이라는 단어를 한 1000번 이상 썼어요. 책심. 나의 마음을 택한다 해서 책심을 이렇게 쓰고 30 주니까 이제 한자 글자 태가 톡 빨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는 이제 그 자네 마음이 이제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나 가면 나의 한문 공부해서 이제 그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호주에서 이제 소송을 제가 아까 다녀왔다 했지 않습니까? 호주에 소송을 다녀오면서 이제 뭘 할 건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제 김포 공항에 이게 착륙을 하는데 제가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는데 착륙을 하는데 그 이제 할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비행기와 그 비행기 조종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100%를 다 하는 겁니다. 후진 기어를 넣을 거 아닙니까? 후진 기어를 넣고 이 그걸 뭐라 그래 뭐 악력을 없애기 위해 갖고 그 날개도 뒤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제가 바로 그 날개 옆에 이렇게 마침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생생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제가 앞으로는 인생을 살면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해상법을 해서 나처럼 사고를 그 당한 선원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 반 공부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게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고려대학에 이제 최희식 교수를 만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사고를 낸 선장 우리 이제 업계에서는 그 별 달았다 그러거든요.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선장이 폐장이죠. 폐장. 그 이제 자기가 배를 하나 맡았던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화물하고 배를 뭐 몇 천을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폐장이죠. 폐장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겠죠. 저 친구 말이야 선장 뭐 하더니 뭐 그래서 제가 뭐 고려대 다니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대 와서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선배들도. 그래서 제가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평생.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내가 사고 난 선장인 걸 내가 다 알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해양항국이 있어요. 해양항국에 이제 8월호하고 9월호에 선장의 국제소송 체험기라는 글을 썼어요. 그때는 어떤 글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6개월 동안 배운 공부를 바탕으로 그 법리가 어떻게 이제 전개된다. 이제 화물이 손상이 났는데 아주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선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방어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쓰고 나니까 이제 해운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안 거예요. 김인현이 저 친구 그 사고 난 선장이구나 이게 다 안 게 된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당당해진 거예요. 뭐 당당해졌다면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제 나는 그렇다는 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고대에서 공부를 더 하고 났는데 마침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저 같은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현장에 이제 초빙이 되고
저는 그때 김현장이 찾을 때 빚이 뭐 많이 져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김현장에서 이제 돈을 조금씩 받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사람으로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장 들어갔어도 그 제가 뭐랄까 선장 타이틀을 갖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장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좋은 쌍포 선장이라는 걸 이제 자기들도 알고 선장이지만 이제 법학을 공부한다는 점을 자기들이 높게 평가하고 저보고도 그랬어요.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선장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우리 팀장 변호사가 김 선장은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5년 만에 한번 나타날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프로페셔널로 이제 픽업이 돼 갔는데 일할 때도 제가 또 선장 출신이고 또 해양대학은 우리 같은 사람 본과 출신이라 그래요. 본과 출신이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이제 프로페셔널 125명인데 모두 서울법대고 124명이 서울법대 나왔고 저 혼자 이제 해양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경쟁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크게 인정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두 분한테 좀 감사도 표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제가 희망을 또 갖게 됐냐 그러면은 이 제이식 그 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 변호사면서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그 한 학기를 마치고 1999년 7월 초인데 이제 평해 온천에 놀러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 평해 온천 우리 고향 가까운데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이 어딘데? 영해입니다. 영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영해는 저 영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영해를 못 찾아가지고 엄청 어려운 점인데 진짜 영해라는 게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영해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집안에서 이제 채시거든요. 그 상주분인데 우리 영해란 지명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는데 영해 부사를 이제 집안에 어른이 하시는데 좋게 영해 부사 뭐 최지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상대 집안에서 영해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군 소재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에. 영해라는 게 지도에 안 나오는데 무슨 영해가 있냐. 그 족보가 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장이 아니,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영해가 있었으면 옛날에는 영해가 더 컸습니다. 영해가. 영덕은 영해 안에 있었습니다. 영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요. 제가 옛날에 영덕 군지를 봤는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영덕 군지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선생님이 긴가민가 하면서 저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온천 갔다가 내려오면서 영덕 문화원에 가서 제가 이제 영덕 군지를 찾아서 보니까 1640년에 최지함이라고 이 딱 나오니까 선생님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족보에 나오는 우리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네 집이 어디냐 그러더니 저 염장이 우리 큰 집이고 축사람이었대. 선생님이 예정도 없이 우리 집에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염장에 이제 큰 집 그 우리 기와집 거기도 보시고 우리 집에도 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서 저를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거 저 이제 뭐 군지도 보고 이 그 역사도 알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뭐 바탕이 있는 친구구나 해서 좀 알고 자신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20년 동안 있는데 우리 고대 제일식 교수님 제자들 모임에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일이 있을 때는 전부 저를 시켜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그 뒤에 목표양자 있고 이래도 선생님이 저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대학 가 있을 때도 진짜 고대 교수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환갑잔치 할 때인데 선생님 이제 환갑잔치 제가 해드립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자네를 추천할 테니까 고대에 오라. 그래서 선생님이 후임을 해서 막 우여곡절을 겪고 우리 선생님이 꼭 뽑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후임이다. 자네 내 후임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대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 영덕이 저한테 준 선물, 인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필에다가 그런 인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덕수 변호사님은 제가 이제 김현장에 이제 저를 뽑아갖고 이제 저를 이제 키워주신 분이죠. 지금도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때 공직에 나가려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기분이 꿀꿀해 가지고 발표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님 시간 있으면 제가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아이고 오라고." 그랬더니 보통 가면은 이제 된장찌개 하나만 먹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김현장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김현장 떠난 지는 이미 이 1999 년에 떠났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그죠? 그랬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갔더니 이제 그날은 된장찌개에다가 삼겹살까지 구워 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이 마음고생이 많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따뜻하게 해 주시고 커피까지 사 주셔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걸어오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물어봤냐면 "아이 변호사님 이제 이미 김현장 떠난 지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제 보비를 잘해 주시냐." 그랬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 주실 거냐." 이랬더니 변호사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다른 변호사들도 있고 이랬는데 아유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쪼끔 더 다운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필에 이제 사나이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까지 섞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 여기 방에 계신 분들도 제가 도움 받은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아무도 없이 이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최희식 변호사님하고 정병석 변호사님한테 참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김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그 사실은 평소에 보면서 이 어디서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고 바다에 대한 큰 관심이 있을까에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늘 궁금히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뿌리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60년 말씀하셨는데 먼 조상께서 축산으로 이렇게 안동에서 이사를 가시고 바다로 가까이 가신 거죠. 근데 그게 다 영향이 오늘날 김 교수를 통해서 다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공자 논어편에 인자요산, 지자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께서는 인하시니까 인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고 인현, 바다는 좀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해상법 교수로서 지식도 충분히 갖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투철한 국가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좀 더 듣기로 하고요. 우선 지정 토론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김현장 법률사무소 해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화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저도 정병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현장 이전에는 2016년도 말까지 물류대랄이라는 경남의 중심에 있었던 한진해원 법무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김현장 법률사무소 해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이 방에 훌륭하신 업계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지정 토론자로 지정해 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이 방에 계시는 다른 분들보다 교수님의 수필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토론자로 지정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이 수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점점점 이제 내용도 많이 압축되시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수산까지 이제 오히려 커버를 하시면서 좀 더 압축된 강의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게 그때 이제 저희가 인문학 강의라는 표현을 해온 인문학 강의를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는 해운 조선이라고 하면 이게 2008년부터 이제 리만 사태 세계 경제 위기부터 현재까지 해운 조선은 계속 우울한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으로 해서 항상 무겁고 힘들다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이런 수필집이나 그리고 동아일보 연재 등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해운에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쉽게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일조를 하시지 않으셨나 싶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이제 딸이 이제 4학년인데 한진영 사태 이제 이제 4년 전이었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 한진영이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해온 이제 한국의 1등 회사가 이제 이게 파산으로 가면 해운은 망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교수님 수필집도 같이 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긴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업계에 계신 이제 분들과 모아서 이제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들을 이제 저희가 좀 해운 재건이라든지 뭐 선박 사고라든지 판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정말 해운이나 조선이 어려울 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 인식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이 교수님들이 이런 편한 강의도 좀 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런 앞으로 다른 기관이나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교수님 이런 강의들이 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수필집에서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이제 경북 영덕 축산항에 대해서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많이 다루셨는데요. 저희 이제 연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제가 2018년 봄경에 이제 1박 2일로 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고려대 해상법을 전공하는 이제 제자들이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사진에 나왔던 그 축산항에 있는 교수님 본가와 그다음에 이제 어선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이제 슬립, 뭐 수산물 경매장 등을 방문했었는데요. 이제 그날이 이제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저희가 경매장을 보고 나서 이제 그 경매장에서 업을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정한 애환을 경험해야 된다 해서 제가 끝나고 다 같이 다방에 가서 이제 노른자를 띄운 이제 쌍화차를 먹고 이제 그날 일정을 시작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방에 계시는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이제 코로나 저가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 꼭 가셔서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축산항 저희가 그때 강구왕 대게가 유명하다고 했다고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대게는 강구가 아니라 축산항 대게다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꼭 가셔서 좀 이렇게 이런 그 교수님께서 과연 이 왜 영덕 축산항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어떤 뭐 어떻길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30대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만으로 이제 30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항상 강연이나 이런 저서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유년기 시절 어려웠던 그런 뭐 집안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해사로서의 좀 자존심이라든 선장으로서의 이게 자초 사고 등을 항상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게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이게 항상 이게 말미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이제 평판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운이 장기적으로 막 십몇 년 동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해운의 신규 인력들이 많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신규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어린 분들이나 청년들이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 좋은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께는 이제 뭐 꼭 수필집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제 해운의 신규 진입하는 이제 후배들이나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린 이제 30대, 40대 해운 종사자들이 이제 해운에서 이제 근무하거나 앞으로 위해서 꼭 이제 이런 자세라든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여쭙는 걸로 저는 이제 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답할까는 우리 프로인 사회자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예. 그 준비하시고요. 예, 그 예. 이방에 계신 안광헌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광헌 사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비디오,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급의 안광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강의부터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김현 교수님하고는 이제 작년에 인연을 맺었고, 굉장히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분이었고, 저도 지금 조선 분야에서 30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그 해운 분야에서 또 4년 같이 또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김 교수님이 사실은 오늘 제가 꼭 강의를 드렸다고 했던 거는 선장을 하신 분이, 해양대 나오신 분이 갑자기 해석법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선박 건조부터 해운 쪽을 하면서 법적인 투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해양대학교 도덕회 총장님한테 나도 박사과정에 해석법을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살아오신 역사가 저하고 비슷한 관점도 많았었지만, 하여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아까 강 전문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해운 조선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거의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이 대기업조차도 이 관련 분야에 신입사원을 뽑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일자리 창출했던 조선 해운업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가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이 교수님은 앞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이 교수님께서는 이 해운사에 관련된 거를 더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 교수님도 시간이 되신다면 늘 여러 가지 분야의 강의, 이런 분들, 제가 요즘에 부산에 있는 대학이나 전국 대학에 젊은 친구들한테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요. 저도 앞으로 조선해운의 꿈은 영원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집필을 하셔서 많은 후배들한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김 교수님 응원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해운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물류를 전담하고 계시는 이종덕 그룹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덕 그룹장님 부탁합니다. 이종덕 그룹장님 계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교수님 강의는 잘 들었고, 저도 지금 앞에 강동화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제 한진해운의 이제 회생 절차 때문에 교수님과 연을 맺게 돼서 이제 고대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학위 과정까지 이제 추조를 한 상태인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문 자체는 해상법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이나 어떤 해상법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좀 범위가 광범위한 물류 쪽에 오히려 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으로의 세계는 이 해운이나 해상과 관련된 세계는 해상이나 해운 자체의 어떤 초점을 갖는 것보다는 물류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유통까지 어떤 물류의 범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관심들이 있고 이런 추세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해상법이나 우리 고대 해상법 연구센터 안에서 어떻게 소화를
이렇게 잘 해서 잘 연결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좋은 어떤 그 방안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고대 해상법 센터에서 연구하는 한 분들이 이 사회에 일단 장래의 어떤 물류라는 전체적인 큰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요것이 저의 개인적인 관심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도 어떠한 그 플랜들이 있으실 거고, 또 굉장히 물류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교수님에 관한 생각을, 물류에 대한 생각을 들었지만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또 그 정리된 또 교수님의 생각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교수님 저 예, 얘기 예. 듣고요. 예,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을 시간 많이 경과하고 됐네. 있는데 예, 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죠. 일단 교수님 얘기 듣고 예,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하고 더 필요하신 분은 뒤에 남아서 또 추가 예, 그렇게 담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 예, 토론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그 수산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이제 사고 경험 극복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우리 안광훈 사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제가 보니까 우리 해운 조선 물류 분야에 열정적인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안광은 사장이신 것 같고, 저하고 정말 비슷하게 정말 열심히 독창성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시간만 나면은 그 우리 안 사장이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생기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우리 바다에서 그게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있던 거 바다에서. 그다음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 조선 해운이 뭐 전망이 좋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후배들한테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많이 좀 심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제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과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운과 조선 이런 거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좋은 그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해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외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덴마크 같은 나라는 화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그 머스크란 그 기업이 하는 걸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수출 화물이 있는데 30%만 우리 상선이 지는 나라고 그 70%는 외국 상선이 와서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매출이 지금 35조 원 되는데 그중에 한 반 15조 원 정도는 3국 간에 우리가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일본하고 미국 가는 화물, 호주하고 일본 가는 화물 흠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기회가 그렇게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운업은 우리가 엄청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종덕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물류 쪽은 저도 이제 물류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프레이트 포워드들도 대만의 프레이트 포워드들이 이 아시아권을 석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 근데 우리는 그 대만 그 프레이트 포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지금 이자 물류 회사들도 키워가지고 굴지의 그런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그 천연 자원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동화 의원이 말씀하신 뭐 젊은 분들한테 꼭 그 필요한 자세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주례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평판이 없는 그 대歴이라는 거는 저는 사상 누각이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평판이 쌓여지면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뭐 재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대력들은 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지만 많은 부를 모아도 평판이 없으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의 그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경험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나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결정할 때 돈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자기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데 가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옮길 때도 과연 내가 옮기는 게 내 평판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성공하게 된 것도 결국은 물론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형편없이 됐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계속했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가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변호사님들이 좋은 평가를 해줬고, 그게 이제 다른 고려대학 갈 때나 이런 데도 이제 평가를 좀 받아서 잘 됐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요즘은 사심을 차리지 않고 봉사하고, 자기가 적게 가지고 남한테 많이 주고 자기는 안 가지고 봉사하고 뭘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평판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뭘 우리가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를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해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해양대학 나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ROTC를 했기 때문에 특히 국가관이 투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익보다도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에서는 우리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해기사들은 뭐 한국해양대, 목장대 나온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기본이 너무나 탄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꾸준하게 살리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그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조금은 우리 또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와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해상법 교수로서 처음에 배운 거는 크레임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해상팀, 뭐 세경 다른데 해상팀은 크레임만 합니다. 화물 손해가 난 거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 해상법 교육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해방되고 지금까지니까 한 60년, 70년 우리가 이제 교육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해운회사나 물리회사나 조선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해상법이고 물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해상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 도산법도 하고 선박금융법도 하고 또 물류법도 하고 경쟁법도 하고 이걸 다 지금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남은 영역에 가냐 그러는데, 해운을 하는 사람, 물류법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는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하는 교수들이 또 없고 변호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양쪽을 잘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해상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은 우리 해운법의 그 적용의 대상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상품 해상편이 변경되면서 운송인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운송이 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해운법은 지금도 여전히 선박을 소유하고 빌려 있는 사람만이 해상사고 운송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저는 우리 한국 해운이나 물류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송인들 저 프레이트 포워드나 물류사 회사들도 거기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운송인과 선박 소유자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 하는 고려대학교 뭐 해상법 연구센터나 우리 모이는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나 모두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고, 우리 안광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 조선하고 전부 한 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물류회사 수출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장에서부터 수입자의 공장에까지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물류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인 선박 소유자, 운송인, 조선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비용을 절약하고 나가야 화주와 이제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국 부장이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장님이 생각하신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매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시간이 10시 18분입니다. 두 분의 얘기만 듣고 일단 공식 행사는 10시 30분에 마감을 하고요. 이진환 교수님은 망해서 나가지 마시고 그 공식 행사 이후에 그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항만공사의 차민식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민식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아직 안 나가시고 계십니까? 아이고. 차민식 사장님 들으십니까? 아, 예,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저기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예. 뵙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 교수님 오늘 굉장히 그 귀중한 경험을 들려주셔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인생 역정 자체가 바로 우리 그 해양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많은 그 에피소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네요. 저는 이제 김영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주 저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은영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상 운송을 거쳐서 항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왔고, 김은영 교수님은 이제 바다에서 오셔서 법학 쪽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항상 이쪽에 일을 하면서 그 이론적인 정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상법하고 해사법을 결합시키는 분들이 참 드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상의 안전이라는 이야기가 해상법에서 나오는데 과연 항해상의 안전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분이 누가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쉽게 저희들에게 이해시켜 주셨던 그런 역할들을 해 오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해상 운송하고 저기 물류 쪽으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또 방향이지만 반대쪽에 바다와 항만을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문제, 그래서 국가의 역할과 해상 운송의 발전 사이에서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 이런 문제 쪽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최고의 법무법인이 또 저 김현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해사 및 해상법 학자를 배출하신 데가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 김인영 교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동안의 경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끝없는 발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병세 전무님 말씀 듣고 공식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부탁합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유 전무님. 유병세 전무님 듣고 계십니까? 마이크 버튼을 잘못 누르신 것 같네요. 마이크 버튼을 누른다는 게 지금 전무님 아. 계실 때 마이크 버튼을 누른다는 게 비디오를 꺼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면 화면에 나오신 우리 이스킹 사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부탁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사실 김 교수님하고 저거는 1991년도에 인연이 됐거든요. 김 교수님이 전 P&I 코리아 P&I 전무했던 문병일 전무가 그때 같이 저랑 한진해운 법무보험팀에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동기인 문병일 과장을 그때 만나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 전무가 저한테 이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예, 선배님, 95년, 저희 동기입니다. 1995년입니다. 예, 15년도. 아, 예,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준수한데, 인물도 준수한데, 쌍꼬라인 선장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고대 대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혹시 김현장이나 또는 리엔고에 근무할 생각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제가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배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일이 되려고 그런지 며칠 후에 UK P&I 클럽 등산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마치 그 옆에, 제 옆에 바로 정병석 변호사가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정 변호사한테 바로 우리 김 선장 얘기를 했죠. 제 후배 중에 이런 아주 유능한 후배가 있는데 지금 고대 법대에서 대학원 다닌다. 근데 혹시 김현장에서 이 친구를 데려다 쓸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후배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교수가 맞습니다. 이제 김현장을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정병석 변호사보다 그 당시 이진홍 변호사가 더 탐을 냈대요. 나중에 들은 후문에. 근데 어쨌거나 7년 동안 김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하여튼 잘 했고, 그런 가운데 정병석 변호사가 엄청 우리 김 교수를 아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병석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를 시키려고 그 당시 바로 미국 유학 영순이었어요. 영순이. 다른 변호사들 제끼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우리 김 교수가 바로 목포 향당을 간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아주 그냥 낙담해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좀 말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김 교수하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말려보려고 왜 지방대학 가서 이 경력을 쌓으려고 그러냐. 그냥 리엔고에서 더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변호사가 되라. 근데 이미 다 그런 결정이 난 상황이라 어떻게 돌이킬 수 없었고 그때 김 교수가 저한테 하나 약속을 했어요. 절대 목포 향당 가서도 열심히 하겠다. 그것만 믿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대학 가면은 이게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목포 향당 가가지고 너무 김 교수가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 제가 사실은 뿌듯하고 고맙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부산대 그다음에 고대 가가지고도 아주 지금 이제는 그동안에 업적을 엄청 많이 쌓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저도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같은 자세를 견지해서 우리나라 해상법 발전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부 사회를 맡고 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그 토론을 지정하고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살아가는 인간 사이의 시줄 날줄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자로서 이석경 사장의 말씀을 끝으로 공식 행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세 전무님 이제 나오셨네. 예. 네. 유전무님. 죄송합니다. 예. 유전무님. 예. 한 말씀 하시죠. 늦게 나오셨는데. 됐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공식 행사는 마무리할 테니까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아까 제가 이진환 교수님한테 좀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따로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 뒀다가 3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